아내가 떠난 지 8개월. 그날 밤 아내의 절친이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야 혼자 있을까 봐봤어. 젖은 원피스,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제가 절대 느끼면 안 될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만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도 돼.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내의 남편, 그리고 아내의 절친. 우리가 선을 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서 이제 누구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할까요? 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지 3달. 아직도 아침마다 두 사람분의 밥을 짓다가 멈칫하곤 해요. 30년을 함께 산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군요. 이름은 성우, 올해 58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했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죠. 수진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실에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다 나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수진을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밤새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수진은 점점 말라갔어요. 그 환한 웃음도 따뜻한 목소리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성우야,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수진이 마지막 날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살아야지. 약속해. 수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어디론가 날아가 있었죠. 수진이 없는 세상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죠. 여보, 어디 갔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제야 현실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은 정말 떠났고 이제 혼자라는 것을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아들 준호가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알아. 저는 대답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며칠 머물다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직장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자주 전화할게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걱정 마.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준호가 떠나자마자 다시 무너졌어요. 집 안 곳곳에 수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부엌에 놓인 앞치마. 모든 게 수진을 떠올리게 했어요.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죠. 30년 동안 수진과 함께 잤는데 이제 혼자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다. 베개를 껴안고 울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58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을 짓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죠. 친구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다시 혼자였어요.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성우야, 너무 힘들면 상담 받아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약이라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수진의 옷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옷장을 열고 한 벌씩 꺼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치워서. 수진이 좋아하던 원피스, 겨울마다 입던 코트,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산 스카프.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다시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아직 치울 수 없었어요. 3달째 저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고 산책도 나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언제쯤 익숙해질까? 수진의 사진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가 싶었어요. 그저 버티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야, 나 지연이야. 있어? 수진의 절친이었던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 성우야. 잘 지내? 지연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 지내기 힘들잖아.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들어온 순간 집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친구였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밥은 먹고 다녀? 네, 그럭저럭요. 거짓말. 얼굴 봐. 많이 빠졌어.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수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폐에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 수진이가 부탁했어. 성우 좀 챙겨달라고. 지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진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다니. 고맙습니다, 지연 씨. 천만에.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지연이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금 덜 외롭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요. 성우야, 집안 좀 정리할까? 지연이 2번째로 찾아온 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언제 할 건데? 먼지가 수북한데. 지연이 웃으며 이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청소했어요. 지연은 수진과 30년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 만나 평생 자매처럼 지냈죠. 수진이 아플 때도 지연은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때로는 밤새 간호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성우야, 수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청소를 하던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성우 잘 부탁한다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약속했어. 내가 챙기겠다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 지연에게까지 그런 부탁을 했다니. 고맙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수진이 부탁인데 당연하지. 지연이 웃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집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 같았습니다. 이제 밥이나 먹자. 내가 해줄게. 지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지연 씨,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앉아 있어. 저는 식탁에 앉아 지연을 봤습니다. 수진이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으로요. 다 됐어. 먹자. 지연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수진이 해주던 그대로였어요. 맛있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해준 밥 맛이었거든요. 왜?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수진이 해준 것처럼요. 제 말에 지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이한테 배웠거든. 성우가 좋아하는 간 맞추는 법.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빨래도 돌려줬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성우야,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어느 날 지연이 제안했어요. 산책요? 응.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나가자.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이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랑 여기 자주 왔었지? 네, 거의 매일요. 나도 기억나. 셋이서 같이 온 적도 있잖아.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행복했죠.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지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을 하며 우리는 수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추억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위로가 됐어요. 성우야,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줄게. 집으로 돌아오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매번 이러시면 제가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연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죠. 이렇게 편안한 게 괜찮은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어요. 밥 먹자. 지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신경 썼어. 성우 기운 차려야 하니까.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게 됐습니다. 성우야, 요즘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네, 지연 씨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수진이도 기뻐할 거야. 지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지금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지연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지연의 문자였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지연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를요.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제가 말하자 지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지연은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지연도 일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쉬세요. 제가 다시 권하자 지연이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지연이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금방 스르르 잠에 빠졌죠. 저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연의 고개가 점점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겠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의 머리가 막 떨어지려는 순간 제 손이 지연의 머리를 받쳤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제 손을 스쳤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머리를 떨어뜨릴 수 없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제 손에 자신의 머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연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고개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지연이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시죠.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지연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뭐였지? 손에 남은 지연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성우 씨. 지연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은 반찬을 내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지연을 힐끔힐끔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이었어요. 지연은 평소엔 편한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무늬의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까지요. 오늘 무슨 일 있나?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할까 봐요. 밥 먹어요. 지연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제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냥 그래요. 성우 씨는 어때요? 저도 그럭저럭요.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가끔 부딪혔어요. 그럴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우 씨. 네? 요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머리 받쳐주신 거요.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때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오해할까봐 걱정했어요. 무슨 오해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럴 리 없죠. 지연 씨는 수진이 친구잖아요. 제 말에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친구죠.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원피스를 입은 모습, 붉어진 얼굴, 그리고 손에 느껴졌던 부드러운 머리카락. 이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자꾸 생각났고 다음에 언제 올지 궁금해졌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옷 참 예쁘시네요. 제 말에 지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입었는데. 하지만 지연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거짓말이었죠. 지연은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의 옷차림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왔어요. 손목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어요. 괜히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성우 씨, 커피 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지연을 지켜봤어요. 얇은 가디건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머리카락.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시선이 자꾸 지연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요. 지연이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날씨 참 좋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산책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지연이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편안했거든요. 성우 씨. 네?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미안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정말요? 네. 지연 씨 없었으면 저 어떻게 지냈을지 몰라요. 제 말에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손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지연이 물었습니다. 성우 씨 혼자 사는 거 많이 외롭죠? 네, 솔직히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지연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 씨도요? 네, 혼자 살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지연이 혼자 산다는 걸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됐으니까요.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지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럴 때 성우 씨 챙기러 오면 조금 덜 외로워요. 그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지연 씨가 오면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성우 씨. 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죠? 무슨 오버요? 옷 같은 거요. 요즘 신경 써서 입고 오는 거 눈치채셨죠? 지연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았어요. 역시 부끄러워요.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성우 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제가 되묻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죠? 이 나이에.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 말에 지연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우 씨.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네요. 그러네요.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지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폭우였어요.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좀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그래도. 제가 말리는 사이 지연은 이미 현관으로 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지만 지연은 우산도 없이 뛰어나갔어요. 저는 걱정돼서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성우 씨 저예요. 지연이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비에 흠벅 젖은 채 서 있었어요. 지연 씨, 왜 다시 오셨어요? 그냥 혼자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지연의 옷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가디건 안이 은근히 드러났고 거실 불빛 아래 지연의 실루엣이 선명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지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지연에게 건넸어요. 닦으세요. 고마워요. 지연이 머리를 닦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옷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마를 거예요. 하지만 지연이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 옷이 있어요. 입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입으세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저는 수진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 옷을 받았어요.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네.
지연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지연은 수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묘하게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어요. 왜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성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오래전부터 성우 씨네 부부 보면 부러웠어요. 부럽다고요? 네.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참고 살았죠. 그러다 수진이가 아프고 더 힘들었어요. 지연 씨. 수진이 간호하던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성우 씨가 걱정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요. 지연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뺄 수도 더 잡을 수도 없는 그 미묘한 온기였어요. 성우 씨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의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연 씨 이건. 하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연이 제 손 위에 손을 겹쳤습니다. 오늘만 그 슬픔에서 쉬어도 돼요.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쉬어도 된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항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요. 지연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우 씨,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오래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지연 씨. 수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했어요. 성우 잘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왔어요. 하지만.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의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연의 고백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우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지연 씨,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지연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성우 씨와 함께요. 지연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위로인지 유혹인지 외로움인지 둘 다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쉰 말하지 마세요. 지연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제 뺨에 닿았어요. 입술이 아닌 뺨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성우 씨. 지연의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 너무 오래 외로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외로웠거든요. 너무나도요. 저도 외로웠어요. 제 고백에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성우 씨. 네.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네,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지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연이 천천히 몸을 뒤로 빼며 저를 봤습니다. 성우 씨, 저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수진이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고백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 씨. 지연 씨, 저도 고백할게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요즘 지연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 올까, 뭘 입고 올까 그런 생각을요. 정말요? 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제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 씨 좋아해요. 그 고백에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지연이 얼굴을 들었어요.
성우 씨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키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 되면 괜찮아요. 다만 하세요. 제 대답에 지연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도 원해요. 지연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성우 씨. 네. 지연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순간 지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수진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성우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정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지연 씨. 네. 우리 이러면.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지연이 제 셔츠 단추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풀지는 않았어요. 그저 만지기만 했죠. 성우 씨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외로움이 더 무서워요. 지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지연을 꽉 안았어요. 지연 씨 오늘 밤 여기 있어요. 네. 지연이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문 잠궜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제 곁으로 왔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우 씨. 네. 마지막까지는 안 갈게요. 네? 그냥 안고만 있을래요. 지연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거든요. 알겠어요. 우리는 소파에 누워 서로를 안았습니다. 옷은 벗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우 씨 따뜻해요. 지연 씨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끔 키스하고 안고 속삭였어요. 이렇게 행복한 거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말에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연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저는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지연도 곧 깨어났습니다. 성우 씨 아침이에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 씨 품이 편안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일어나 정리를 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아침 먹을까요? 네, 제가 만들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성우 씨 어젯밤.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지연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이 저를 봤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우리 진짜 괜찮은 걸까요?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수진이요. 아내 수진 말이죠. 지연 씨. 저 수진이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진이 남편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배신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외로웠던 거죠. 하지만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분명히요. 제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수진이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천천히 가요. 네? 끝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지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가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선을 지켰습니다. 옷을 벗지도 침대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안고 키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벌써요? 네, 너무 오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지연이 웃으며 짐을 챙겼어요. 성우 씨. 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우리 관계요. 지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지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성우 씨 사랑해요. 저도요, 지연 씨. 지연이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